그 주어진 표본수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한 포스테리어 분포를 가지고 그 모수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포스테리어 분포는 저희가 그 위에 A번에서 구한 것에서 n이 10인 것만 대입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통입 때부터 계속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공식 그냥 저희가 대입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모수 말고 프레딕션에 대한 95% 신뢰 구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B번에서 구한 것에 N10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것의 신뢰 구간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D번은 이제 N이 100인 경우에 C번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을 마치고 2번은 그 저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했을 때 노멀 분포의 두 모수를 다 모르는 경우에서 시그마 제곱에 마지널 포스테리어를 유대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투 파라미터 모델에서는 그 프라이어가 두 종류인 경우를 배웠었죠. 하나는 이제 논 인포머티브였고 하나는 이제 컨주게이트였는데 이 문제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준 경우예요. 그래서 먼저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 분포는 이렇게 조인트랑 비례한다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유진님께서 하신 그 노트를 참고했고요. 또 이것은 쪼개서 1번과 2번식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식은 그냥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잡을 때 그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를 썼었죠.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그 PDF를 이렇게 비례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2번식이 좀 많이 복잡했는데 이 뮤를 다시 끌어와서 식을 쪼개면 이런 식으로 뮤에 대한 적분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은 라이클리후드고,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노멀 분포 따른다는 걸 저희가 아니까 쉽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뒤에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투 파라미터 모델 할 때 뮤의 컨디셔널 프라이어 분포를 저희가 그 이렇게 노멀 분포로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쓰면 마찬가지로 PD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하는 게 좀 되게 복잡한데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곱하고 또 이게 적분하고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한데 그냥 뭐 제곱인 거 풀었다가 또 다시 완전 제곱꼴로 묶어서 결국에 핵심은 뒤에는 상수꼴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고 앞에 부분은 그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역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나름 좀 간단해지는 편이고 이제 이게 2번이니까 1번식, 2번식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인버스 카이 제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번은 그냥 앓고도 따라하는 거라서 제가 코멘트 할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투 파라미터 모델 그 R 돌릴 때 자꾸 오류가 나서 그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투 파라미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션 끝나고 제가 한 번 더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아, 네네네. 그 고생했어. 근데 그 1번에 네. 신뢰 구간 구하는 게 있었니, 혹시? 1번이요? 1번에 어, 12요? 어. 네. 그거 아마 포스테리어 프로젝티브 디스트리뷰션 주고 거기에서 확률 구간을 구하는 거 아닌가? 신뢰 구간을 구하랬다고? 제가 그 용어를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어, 신뢰 구간하고 확률 구간하고 다르지, 그치? 네네네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그치, 같아요. 그치, 그치. 하면서 그래. 용어를 어,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어떻게 될까?
지영아, 실내 구간하고 확률 구간하고 차이. 네? 예. 어, 그게 실내 구간, 뭐냐면은, 네. 어, 아, 네네네. 그치. 이거 뭔가 내가 네. 들어본 거 같지. 실내 구간하고 확률 구간 차이는 뭐냐면, 실내 구간은 어찌 보면 그냥 통계량이에요, 통계량.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그거 함수거든요.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네네. 그래서, 그치. 실내 구간은 매번 데이터가 데이터마다 달라질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실내 구간이 95%라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 실내 구간이 95%라는 거는 모수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란 말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 모수는 그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건데 모수라는 거는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주어진 그치 그한 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약간 이항해가지고 억지로 만든 게 실내 구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100개 나오면 그중에 95개의 통계량의 함수인 그 실내 구간들은 95만 정도는 실제 모습을 여기 포함하고 있을 거라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실내 구간이고 여기에서 포스트럴 디스트리뷰션은 뮤 모평균의 그 뭐냐 그 이거는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그 다르지만 하여튼 만약에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인퍼런스 하는 거면은 만약에 뮤에다가 우리가 프라이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 구간 확률 구간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할 때 그거 이게 맥락이랑 또 책마다 다른 게 파버리티 인터벌 혹은 크레더블 인터벌이라고 할 때는 다른 거라는 거. 전자는 그거 그 이게 통계량이 모수를 포함한 확률을 얘기한 거고 후자는 말 그대로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라는 거. 그거 구분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되게 고생했어, 준영이. 네네, 감사합니다. 그 정리하면서 용어를 이렇게 좀 혼동한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진영님 과제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제가 첫 번째 부분 멀티베리의 노멀 모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되는데 우선 아웃라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까지 저희는 유니베리엣 모델들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유니베리엣 모델 중에서도 뭐 감마도 있었고 포화송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말도 유니베리엣 경우에서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멀티베리엣 노말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베이지로 추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시그마를 알 때, 시그마를 알 때, 두 번째는 뮤를 알 때, 각각에 대해서 세미컨주게스로 프라이어를 준 후에 그거를 풀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뮤를 알 때랑 시그마를 알 때에 대해서 각각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면은 뮤를 알 때에서 시그마를 뽑아낼 수 있고 시그마를 알 때에서 뮤를 뽑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샘플링을 하면서 풀 포스테리어를 얻는 샘플링 방법 깁스 샘플러에 대해서도 규민이가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멀티베리의 노멀 덴시티에서 이 부분이 살짝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가지고 간단한 예시로 멀티베리의 노멀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만 좀 보고 싶은데 일단 LCB 책에 나온 예시로는 시험을 본 후에 첫 번째 시험의 결과, 두 번째 시험의 결과가 있을 때 얘를 행렬로 이렇게 주면은 그 행렬에서의 평균은 이렇게 분산은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요 평균은 이제 그냥 순서 맞춰서 행렬에다 써주면 되는 건데 분산의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여기는 코베리언스의 y1, y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코베리언스의 y1, y2 이렇게 여기는 코베리언스의 y1, y2, y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각선 그 원소는 각 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아닌 곳은 공분산이 들어가는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베리엇 모델을 그 한 번에 컨투어 플러스로 그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그냥 하나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평균하고 분산으로만 해석을 하겠죠. 근데 두 개로 할 때는 평균, 각각의 평균을 이제 똑같이 주고 분산은 다르게 이렇게 준 경우인데 요 세 모델에 대해서는 각 평균하고 분산을 똑같이 준 거예요. 대신 뭘 다르게 주냐면 공분산을 다르게 줬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게 발생하냐면 얘네들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다 똑같아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컨투어 플롯 전체를 아래로 다 적분을 하면은 y1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고 여기로 적분을 하면은 y2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근데 얘네는 다 셋 다 이렇게 마지널로 구하면 똑같은데 컨투어 플롯으로 봤을 때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공분산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두 변수들과의 관계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담을 수 있고 그거를 한꺼번에 베이지 추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약간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 단원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멀티베리엇 노멀에서의 그 식을 볼 건데 유니베리엇에서는 p y바 뮤일 때 요거를 2파이에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2 시그마 제곱 분의 1에 yi 마이너스 y바 제곱 이렇게 줬었죠. 근데 각 부분이 지금 여기가 뷰구나. 근데 여기서 각 부분이 지금 벡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벡터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각 벡터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어떻게 되냐? y는 y1부터 yp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뮤는 뮤1부터 뮤p까지 이렇게 행렬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시그마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그 원래 있던 식에 맞게 이제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진한 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벡터여서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 벡터가 포함된 이 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그리고 매트릭스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뭐 요게 디터미넌트인데 디터미넌트는 행렬이 얼마나 큰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A의 인버스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대각 행렬이 모두 1인 이런 그 행렬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요거를 보여주는 건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요거 시그마를 알고 그다음에 뮤를 모를 때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뮤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주고 그다음에 이거 뮤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주고 그다음에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고 그다음에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럼 이제 노은 시그마일 때는 아까 위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 그 뮤에 대한 프라이어는 멀티베리엇 노멀로 줍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뮤 제로랑 람다 제로를 주는데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평균이랑 그 다음에 분산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아까 위에서 있던 그 식에다가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한 거를 이제 여기서 저희가 관심 있는 모수는 뮤입니다. 그래서 컨주게시에 따르면은 관심 있는 묘수가 아닌 부분은 다 프로포셔널로 한 다음에 써주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은 없애고 여기 가운데 털만 남깁니다. 그럼 이제 컨주게시에서 멀티베리엇 노멀에서는 요 뮤 트랜스포즈 뮤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랑 뮤 트랜스포즈 한 요 뒷부분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수들이 중요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A0, 여기 부분을 B0라고 하면은 A0 자리에는 그 원래 저희가 주려고 했던 여기에 그 분산의 역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분산의 역수에다가 평균값을 곱한 그런 값이 B0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만약에 A0 자리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B0 자리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ikelihood에서는 또 U가 기분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봤을 때 위에와 같이 식을 이렇게 쓰는데 얘는 그 조인트이기 때문에 다 곱해주는 형태를 앞에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하면은 A1 자리랑 B1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A1 자리에는 이렇게 시그마의 인버스에다가 n을 곱해준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B1 자리에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서 known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프라이어를 U가 멀티베리의 노멀인데 U 제로랑 람다 제로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likelihood를 Y가 U인데 멀티베리의 노멀로 U랑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가 U가 Y 이렇게 돼서 멀티베리엇인데 UN이랑 시그마 N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볼 겁니다. 람다 N이구나. 람다 N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일단 포스테리어의 식을 먼저 보자면은 위에서 구했던 두 개의 식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A0로 썼었고 여기는 A1으로 썼었죠. 그래서 여기를 두 개를 곱해주면은 A n 자리에는 그냥 요거 두 개를 더하고 B n 자리에도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밑으로 다시 가져올게요. 요 인버스를 여기다가 옮기게 되면은 포스테리어의 인버스는 포스테리어의 프리시전은 그 프라이어 프리시전이랑 그다음에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을 더한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의 그 평균은 여기가 이제 프리시전 두 개를 더한 거를 분모로 주고 각각 그 분자에는 프라이어의 민에다가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을 곱해주고 라이클리후드의 민에다가 라이클리후드의 그 프리시전을 곱해준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시그마를 알고 뮤를 모르는 상태에서 뮤에다가 멀티베리의 노멀로 프라이어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유니베리엣 케이스에서의 결과랑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죠. 뭔가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로 나오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프리시전 더하는 것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시그마를 모르고 뮤가 알 때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얘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줘야 되는데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요 인버스 위샤르트 분포라는 것을 쓸 건데 그렇게 해서 얘를 프라이어로 주고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 구하고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하는 요 과정을 거쳐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그 시그마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그마라는 이 그 프라이어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줄 때 어떤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매트릭스만을 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선형대수 내용인데 학술부 세션에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유니베리의 케이스일 때는 베리언스가 0보다 크다라는 특권이 있어야겠죠.
근데 멀티베리엣의 케이스에서는 이 코베니언스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조건이 이거와 똑같은 조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 조건은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의 조건이 이건데 이 조건을 주게 되면 각 분산이 0보다 크고 코렐레이션이 -1과 1 사이에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프라이어로 시그마의 프라이어로 어떤 그 포지티브 데피니트인 매트릭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더 깊게 설명하자면 왜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필요하냐? 코베니언스 매트릭스 시그마의 포지티브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마 제곱이 양수여야 된다. 유니베리 케이스에서 그 얘기랑 그 얘기의 멀티베리의 버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한다는 거는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러니까 약간 그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인 행렬이 특수한 형태이며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조건을 만족하면은 모든 아이겐 밸류들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동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치가 되면은 왜 아이겐 밸류들이 0보다 크다는 것이 중요할까?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그 방학 때 했던 그거를 잠깐 공유를 해볼게요. 아이고. 참. 보이시죠? 이거 왜 안 가지? 잠깐만요. 관석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엄청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첨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맞다. 아까 또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 선형 대수에서의 선형 연산자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거는 실수에서는 그냥 뭐 어떤 시그마 제곱을 곱할 때 약간 양수를 곱하면 스케일이 막 커지거나 아니면 음수를 곱하면 반대쪽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멀티베리엇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제 다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스케일링을.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아이겐 밸류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를 이제 만약에 시각적으로 뭔가 선형 연산자를 적용하는 걸 보여주면은 약간 요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 과정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보면은 노란색 선 이제 가운데 이제 화살표들이 생기죠. 이 선들은 제가 이거를 작동을 시켜줘 선들은 계속 똑같이 있죠. 이 선들이 의미하는 바가 각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변하지 않는 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떤 스케일 얼마나 변화를 시킬 건가를 또 결정해 줘야지. 그럼 이 변화를 시키는 정도가 아이겐 밸류입니다. 얘가 그러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스트레치를 하고 막 줄어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이겐 벡터이고 스케일을 정하는 것이 아이겐 밸류이다. 그럼 이 아이겐 밸류들이 다 0보다 커면은 이거 뭔가 늘어난 원래 있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만 바꾸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아이겐 밸류가 0보다 작은 거를 설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세요. 이 축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가죠.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은 분산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분산이 0보다 작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되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노트로 넘어와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떤 뭔가 이런 값이 있을 때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을 곱하면은 그 결과 값으로 만약에 양수를 곱하면 이렇게 막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하지만 시그마 제곱이 0보다 작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의 멀티바리의 버전이 아까 아이겐밸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반대로 갔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안에 있는 시그마 제곱들이,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0보다 작은 거죠. 0보다 작으면은 이 그 안에 있는 그 분산에 대한 값들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 부분은 선형대수,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좀 더 알고 싶다 이러면은 그 에타에 그 응통 게시판에다가 선형대수 치면은 조금 내려가면 바로 형이 써놓은 3개의 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막 그림이랑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티브 시그마 이 행렬에 대한 프라이어를 줄 건데, 이 시그마 행렬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좋은 그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시그마에 대한 프라이어를 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그마 포지티브 데피니트인 행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샘플링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 샘플들을 뽑아내는 방법에서 나오는 분포가 바로 위샤르트 분포입니다. 우선 이제 설명하자면 이 ZI들은 각각 어떤 평균이 0인 이런 퍼퓰레이션 모집단에서 샘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쭉 쓰면은 ZI는 이렇게 I1부터 더 이렇게 해가지고 ZIP까지 이렇게 있겠죠. 요게 하나를 뽑은 거고, 요거를 n개를 뽑으면은 n개를 뽑을 건데, 일단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 하나를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ZI, Z 트랜스포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n개를 뽑은 다음에 다 더하면은 요 큰 Z 트랜스포즈 Z 요 행렬이 나오는데, 요 큰 Z 트랜스포즈 Z의 엘레멘트들을 살펴볼 거예요. 요소들을. 그래서 우선 큰 Z 트랜스포즈 Z의 대각선 원소들을 살펴보면은 얘가 JJ로 같은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식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여기 부분만 이제 다 더한 거를 보는 거죠. 여기 부분. 그러면은 결국 SJJ, 그러니까 J번째 행의 그 제곱값들을 다 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n으로 나눴으니까 어떤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이거를 잔차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잔차들을 제곱해서 같은 거에 대해서 잔차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더한, 그 다음에 이걸 n으로 나눴기 때문에 약간 표본 분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얘랑 얘에 대한 잔차를 2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의 잔차도 곱하고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의 잔차도 곱하고 해서 다 더해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눠. 그러면은 2개의 공분산, 표본 공분산, 뭐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큰 Z 트랜스포즈 Z 요 행렬을 만들게 되면은 평균이 0이고, 그다음 명인 모집단에서 추출한 샘플들을 전부 다 그 아우터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다 더한 건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표본의 분산처럼 이제 나오는 그런 표본의 분산이랑 공분산을 매트릭스로 가진 약간 이런 행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행렬이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행렬이 따르는 분포가 위사르트 분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기 전에 일단 얘기를 또 해볼 게 있는데, 얘가 아까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만족을 해야지 얘가 저희가 쓸 수 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프라이어로 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아까 x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x 트랜스포즈 z 트랜스포즈 zx 이렇게 되면은 얘를 zx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묶고 zx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를 zx랑 zx의 이너 프로덕트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얘가 zx에 대한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0보다 커야지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세미 데피니트인데 여기서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하려면 n이 p보다 크고 그 다음에 zi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z 트랜스포즈 z가 넌 싱귤러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각 요 z 트랜스포즈 z의 각 아이겐 밸류들이 모두 0보다 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원했던 것이 아이겐 밸류들은 약간 이 얘를 막 땡기고 늘릴 때 방향,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아이겐 밸류가 없고 심지어 0인 것도 없을 때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인데 그거를 이제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n이 p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세히 하려면 또 선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멀티베리엇 노말에서 저희가 평균이 0이고 그다음에 분산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임의로 이렇게 phi 제로로 준 멀티베리엇 노말에서 zi들을 추출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zi들을 아우터 프로덕트 형태로 이렇게 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요 큰 z 트랜스포즈 z 얘가 어떤 위사르트 분포라는 이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위사르트 분포의 파라미터는 누 제로랑 phi 제로가 있는데 누 제로는 데이터의 개수, 프라이어 데이터 개수로 해석할 수 있고 phi 제로는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형태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쩐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위사르트 분포에 대해서 왜 멀티베리엇 버전인데 뭔가 너무 다른 형태가 나오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 그러니까 카이 제곱 분포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zi들이 iid이고 노멀 0,1을 따른다고 하면은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k까지 더하게 되면은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얘가 카이 제곱 k를 따르게 되겠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어떤 제가 임의로 1로 줬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다 제곱해가지고 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 아까 아우터 프로덕트 할 때처럼 두 개 샘플을 뽑아가지고 곱해가지고 다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샘플의 그 분산, 그러니까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어떤 리지듀얼의 제곱의 합 이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은 얘를 저희가 그 앞에서 얘를 이제 얘를 주진 않았고 여기다가 1 대신에 시그마 제곱을 줘가지고 스케일드 카이스케어 디스트리뷰션을 뭔가 그 시그마 제곱 분의 1에 프라이어로 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멀티베리엇 경우에는 얘를 이제 매트릭스로 확장을 해서 그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형태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포가 리사르트 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리사르트 분포를 얻는 샘플링 과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멀티베리엇 노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프라이어의 모수 설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요거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인데 요거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요렇게 멀티베리엇 노멀이 0이고 그다음 평균이 0이고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요거인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이렇게 합니다. 개수는 저희가 누제로 그러니까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개수만큼만 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아우터 프로덕트 형태로 둘이 곱한 다음에 누제로 개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그 샘플의 전체 그 큰 Z 트랜스포즈 Z 얘가 나오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좋은 조건을 만족하는 저희가 시그마의 프라이어를 줄 수 있는 얘를 얻게 되죠. 심지어 그리고 얘가 어떤 위사르트 분포를 따르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사르트 분포를 다시 보면은 이 위사르트 분포는 얘는 평균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는 이제 그 시그마의 인버스에 대해서 위사르트 분포를 주는 거고, 시그마에 대해서는 인버스 위사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파이썬 똑같이 주고 하면은 평균이 누제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분의 1의 S0를 곱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이어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경우, 그러면은 저희가 프라이어 생각하는 데이터 개수를 크게 줘야겠죠. 그 크게 준 다음에 요 S0를 저희가 생각하는 그 프라이어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그마 제로라고 하면은 얘에다가 누제로랑 누제로 빼기 p 마이너스 1 얘를 곱해준 형태를 S0를 줍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줘야지 약간 여기 평균을 구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면은 이 시그마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위사르트 분포 생각하는 프라이어 얘랑 실제로 나온 위사르트 분포에서의 평균이랑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은 누제로를 가장 작게 줘야겠죠. 가장 작게 주면서 S0랑 이 시그마 제로랑 같게 하는 방법은 P 플러스 2로 설정했을 때 가장 작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이 위사르트 분포가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시그마 제로를 중심으로 근처에 설정되도록, 디스트리뷰션이 설정되도록 프라이어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위사르트 분포는 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시그마가 들어간 이 아래 부분이만 필요하겠죠. 라이클리우드는 멀티베리어 노멀로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전체 요만큼이 관심이 있는 건데, 여기서 약간 변화를 줄 겁니다. 얘랑 이제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S뮤로 바꿔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S뮤로 바꿔서 치환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얘랑 이제 꼴을 맞춰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를 구하면은 얘네 둘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그 시그마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구하게 되면은 이 위에서 구한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또 곱해주고 자리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결국 나온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위사르트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평균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아까 누제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분의 S0 이렇게 1 S0 이렇게 이 형태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위에처럼 누제로 뭐 플러스 n 여기 누제로 플러스 p 플러스 n 플러스 1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얘기해 주면은 이것도 어떤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코베넌스 매트릭스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이클리우드에서의 코베넌스 매트릭스가 되고, 가중치는 여기는 n만큼 주어진 거고, 여기는 누제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만큼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의 그 분포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뭔가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가 합쳐진 형태로 그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썸업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뮤를 모르고 시그마를 주어졌을 때는 뮤에 대해서는 멀티베리어 노멀로 이렇게 프라이어를 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로는 뮤 n이랑 람다 n을 얻었는데, 각각의 형태는 프라이어 프레시전과 라이클리우드 여기 인버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프라이어 프레시전과 라이클리우드의 프레시전을 더한 형태로 나오고, 뮤 n은 그 웨이티드 그 둘의 프라이어의 샘플 민과 라이클리우드의 샘플 민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그마를 알고 시그마를 모르고 뮤를 알 때는 이렇게 시그마에 대해서 인버스 위사르트 분포로
프라이어를 주고 특히 여기서 S0는 저희가 생각하는 코비런스 매트릭스에다가 두 제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을 곱해준 형태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어를 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평균이 이렇게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코비런스 매트릭스랑 라이클리후드에서 나온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컨주게트로만 했는데 그 BDA 책을 보시면은 아예 그 시그마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기분, 뮤 요거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각각 줘가지고 요거를 동시에 그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거를 배웠잖아요. 그 유니베리의 케이스에서는 노멀, 인버스, 카이스퀘어 분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도 멀티베리엇, 노멀, 인버스, 위샤르트 분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식도 좀 복잡하고 BDA 체계만 있어서 안 했고 원래 커리어에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은 BDA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세미컨주게스로 이렇게 각각을 구해도 샘플링을 통해서 풀 포스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서가 진짜 고생했다. 정말 선대 부분 정리 되게 잘했다. 되게, 좋구만. 자랑스럽다. 좋아. 아우, 뿌듯했어,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응, 응, 응. 근데 선대 부분은 근데 어려우니까 사실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뭔가 그냥 시그마의 프라이어로 리사이트 분포를 줬다. 약간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아까 그 그림만 보여주는 걸로 됐어. 사실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파지티브 데피니시라는 거는 양수다, 뭐 파지티브다 그런 느낌만 가져도 되는데 그거를 되게 관장이가 잘 설명해줘가지고 나랑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 자랑스럽다. 그럼 혹시 학술부장님이나 간사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도 이번 교시는 딱히 첨언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과제 얘기를 안 했는데 저 과제는 제가 FCB 책 엑서사이즈 7.3번을 내려고 하고 좀 빈칸 틀어놓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낼 예정인데 일단 규민이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10분 쉬고 8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민소부에서 만든 거라 맥에서는 깨져가지고 못 아, 보여주고. 그거 제가 첨언하려고 했던 거 내용에 있는데 그럼 그 부분만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이게 깁스 좋습니다. 샘플러의 전제 조건 같은 거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죠. 약간 당황스럽지만 잠깐만요. 좋습니다. 아이고야.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오늘 세션 다 끝나고 정리하려던 건데, 겨울방학 때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깁스 샘플러에 대해서 규민 오빠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줄 텐데, 일단 저희가 앞에서 멀티베리앗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알고 싶은 포스테리어는 요 뮤랑 그 공분산 행렬의 그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알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뮤랑 공분산 행렬 시그마의 프라이어랑 그다음에 얘의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컨주게이트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지만 얘네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은 뮤랑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뮤의 포스테리어는 컨주게이트가 성립을 하고 또 시그마의 경우에도 요 공분산 행렬만의 프라이어 아까 인버스 위스하르트 분포라는 걸로 그 프라이어를 줬죠. 그거랑 그다음에 얘의 포스테리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뮤가 주어졌을 때 포스테리어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졌을 때 포스테리어 길이는 컨주게시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교시 때 한 거를 세 줄로 정리를 하면은 뮤에 대해서는 요런 컨주게시가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행렬에 대해서는 요런 컨주게시가 성립을 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요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안다는 거고 요 경우에는 민 벡터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너럴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라미터가 지금 n개가 있는데 n개 파라미터에 조인트한 거는 모르지만 n-1개의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그 특정 파라미터 나머지 하나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어떤지는 안다는 상황인 거죠. 요거를 제너럴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요런 거를 알고 있을 때 저희는 깁스 샘플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요런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나중에 할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가 지금 총 2개죠. 세타 1, 세타 2라고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프라이어만 보면 얘는 몰라요. 얘는 몰라서 추정하고자 하는 것도 뭔가 모르는 true distribution인 거죠. 근데 대신에 세타 2가 주어졌을 때 세타 1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떤지 알고 그 다음에 세타 1이 주어졌을 때 세타 2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어떤지 알아요. 그런 경우에 규민 오빠가 이제부터 설명해줄 깁스 샘플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런 애들을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세타 n-1개가 주어졌을 때 세타 i의 분포를 아는 상황을 저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안다라고 하고 그게 깁스 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을 때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이 깁스 샘플러입니다. 뭐 태환 오빠 혹시 첨언하실 거 있나요? 첨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내가 관심 있는 거 빼고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규민 오빠 발제 들을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헷갈릴 만한 그 부분을 너무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 복잡한 막 뮤, 누, 시그마, 타우 이런 것들이 좀 없고요. 좀 편하게 컴퓨터가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계산한 거를 코딩을 통해서 아까 그 딥 샘플링이나 어떤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를 갑자기 왜 넣냐면 저희가 지금 어, 저희가 요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파라미터가 하나일 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노말 모델로 넘어갔죠. 파라미터가 2개짜리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정답인데 그 저희가 풀 컨디셔널을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파일과 조인트 하기는 찾기가 힘들지만 그 컨디셔널한 조인트를 가지고 아니 파일을 가지고 샘플링을 통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조인트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했고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아까 관석이가 한 1시간 동안 설명해 준 거를 저는 두 줄로 요약했어요. 바로 이거죠. 이 지금 이게 데이터고 저희가 가정한 그 공분선 행렬 이 기분일 때 세타에 그러니까 세타는 여기서 뮤예요. 평균이에요. 이거에 포스테리어는 이거 또 이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평균이 주어졌을 때 이 공분선 행렬의 포스테리어는 이거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해 주신 풀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얘 빼고는 다 알고 있고 또 얘 빼고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어떤 모수 하나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 빼고 나머지가 기분일 때의 분포를 알고 있다. 이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다는 거고 이때 저희는 아주 쉽게 조인트 포스티리어의 샘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딥 샘플링을 통해서요.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딥 샘플링이 뭐냐면 이거를 아까 수 부장님이 이게 세타 1, 이걸 세타 1이라고 이걸 세타 2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 초록색과 이 스케일러 포인트들의 이런 점점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하나가 가정돼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있을 때 세타 1 이거일 때 요놈의 이런 분포는 아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세타 2를 샘플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점이 하나 찍히겠죠? 그러면 그 세타 2에 대해서 또 세타 1을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세타 1을 뽑아요. 그럼 또 여기서 어떤 분포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서 세타 1, 결국엔 세타 1, 세타 2 이런 조인트된 분포를 어프로치메이트 해보자 하는 게 딥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타 1, 세타 2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쳤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시작점을 줘야겠죠. 이니셜 밸류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줬을 때 세타 2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타 2 빼고 나머지가 기분일 때 세타 2의 분포를 아니까 거기서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뽑힌 거를 가지고 다시 세타 1에 대한 컨디셔널 분포에 넣어요. 그럼 얘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세타 1 빼고 나머지가 주어졌을 때 세타 1의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놈이 나오고 그럼 이걸 또 넣겠죠. 그러면 세타 2의 두 번째가 나오고 걔를 또 넣어서 세타 1의 두 번째가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세타 1, 세타 2가 이놈의 샘플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수식으로 전개해서 배운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시그마 공분생명을 처음에 줬어요. 그러면은 요걸 여기에 넣어서 여러분도 구하고 여러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걔를 여기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에 넣어서 뮤 값을 샘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된 이 뮤를 가지고 인버스 위자리트에 넣는 거죠. 여기서 뮤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S 뮤를 구할 수 있고 S0는 주어진 거고 그래서 S 뮤랑 S0를 더한 게 SN이고 그걸 여기다 넣고 또 뮤도 넣고 그러면은 시그마가 새로 샘플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된 요놈이 한 세트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뮤2를 구할 때는 시그마 1을 넣은 멀티베리에 노말에 대해서 샘플이 된 뮤2가 나오겠죠. 그걸 다시 인버스 위자리트에 넣어서 시그마 2가 나오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개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전부고요. 그러니까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그걸 알 때 딥 샘플링을 통해서 조인트된 샘플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가 전부고요. 이걸 이제 코딩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엄청 간단한 example인데 바이베리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걸 처음에 이제 뮤를 다 0으로 놓고 코비런스도 1, 2분의 1, 2분의 1로 넣었어요. 이걸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분포 우리가 알 때 나오는 분포랑 이거를 물론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얘를 이 깁샘플링을 통해서 구현했을 때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냥 한번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알 때 방금 주어진 그 바이베리 노마를 그냥 그대로 찍은 거고요. 그 밑에는 저희가 이런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죠. 바이베리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주 예쁘게, 아주 쉽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x0에다가 처음의 값을 넣어서 x1을 구하고 또 구해진 x1을 또 넣어서 x0를 구하고 이런 빅샘플링을 해봤어요. 이런 코드를 통해서요. 코드도 한 6줄, 7줄밖에 안 되죠. 처음 샘플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넣어요. 이거는 이제 바이베리의 공식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러면 x가 나와요. 그걸 다시 넣어요. 그럼 y가 나와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죠? 이 세트를 여기 많은 게 뽑았네요. 그랬더니 와 엄청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 한번 그러니까 겹쳐서 그려봤더니 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딥샘플링이 상당히 잘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얻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각각 x별로 y별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상당히 잘 겹쳐져서 그려졌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사실 저희가 근데 아는 걸로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인퍼런스를 하려면은 모르는 거에서 혹은 좀 더 많은 변수가 있을 때 해야겠죠. 그런 걸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 알면 딥샘플링을 통해서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CD 책에 있는 결과를 따온 건데 이건 아까 권석의 맨 처음에 얘기한 그 바이비리의 노말의 경우에서 그 어떤 수업 전과 후의 어떤 시험 성적을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딥샘플링을 통해서 이런 조인트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런 선을 그어가지고 이 위에 세트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 후에 수업 후의 성적이고 수업 전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수업 전 거보다 속도가 대체로 그 평균이 높구나 뭐 이런 식의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별 학생의 어떤 수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구나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조인트 분포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얻는 방법이 딥샘플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학술부장님이 예전에 겨울방학 때 이걸 배울 때 GIF 파일을 만드는 그런 신기한 코딩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저한테 공유해 주셔서 제가 대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콜랩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충 임포트하고 모듈을 그 다음에 GIF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코드를 해요. 그 다음에 GIF 파일 때문에 지금 코드가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불러와 온 다음에 이게 이 바이베리의 노말의 식이죠. 이걸 가지고 똑같이 컨디셔널 샘플러를 만들어서 딥 샘플링을 하는 건데 제가 낸 숙제 중 하나가
그냥 여기 있는 저희가 아는 수식을 그대로 코딩에 이제 채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채워보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시만요. 정말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덱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x1 기분일 때 x0를 뽑고 그 다음에 x0가 기분일 때 x1을 뽑고 해야 되니까 이 인덱스를 여기 위에 보시면 컨디션 인덱스를 1 빼기 샘플 인덱스를 해서 1, 0, 0, 1을 왔다 갔다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뮤 제로는 민의 샘플링 인덱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시그마 01 이 부분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죠? B로 정했어요. 이런 정의대로 이제 채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E가 시그마 01이고 그걸 이제 시그마 11 그러니까 C로 나눠야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할게요. 그다음에 를 컨디션 빼기 여기 민이 뭐죠? 그 given된 x에 대한 민이니까 min 인덱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가 좀 많아서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여기 이 전체를 이제 C로 나눠줘야겠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코딩으로 방금 친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숙제고요. 시그마도 똑같이 요 식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특히 바이베리엇이어서 원래는 인버스 행렬을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E에 제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C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C가 시그마 11이고 A는 시그마 00, B는 시그마 01이니까요. 그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정의한 컨디셔널한 샘플러를 가지고 딥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가 막 되게 뭐가 많지만 결국 이 포문을 보시면 저희가 정의한 컨디셔널 샘플러에서 처음 값을 넣어요. 처음 값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새로운 값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또 여기 넣어요. 그럼 새로운 값이 또 나오겠죠? 그걸 이제 하나의 점으로 잡는다. 이걸 그냥 포문으로 돌린 겁니다. 이거 좀 채워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초기값을 말한 건데 저희가 초기값을 여기 이니셜 포인트로 집어 넣을 거고 그걸 여기 포인트로 놨으니까 그냥 포인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GIF 파일 만들려고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값을 하나 to value를 가지고 만든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GIF 파일 어떻게 딥 샘플링으로 잘 샘플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잠시 이제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아까 채워보시는 부분 있잖아요. 바이베리의 노말 부분, 디스트리뷰션 식을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채워보시고 직접 GIF 파일 만들어서 딥 샘플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다 코드에 설명인데 사실 코드는 어차피 기세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됐네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냥 NA 임피테이션을 마저 설명하죠. 이따가 보시고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FCD 책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딥 샘플링, 멀티베리 노멀의 맨 마지막 7.5 챕터에
NA 임퓨테이션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NA를 임퓨트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분석할 때 이렇게 NA들이 막 가득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NA가 당연히 있고요. 모든 자료, 대부분 자료. 그럼 이 NA를 그냥 뭐 단순히 막 얘네들의 평균으로 채운다, 뭐 모두로 채운다 이러면은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채우는 거니까 도움이 안 되는 데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까? 이런 NA라는 역경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먼저 그래서 NA에 대한 다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AR, 미싱의 랜덤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데, 찾아보니 MCAR, 이런 건 이제 completely random이라고 하고, NAR,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요놈은 정말 완전히 미싱 값이 모든 것에 랜덤인데, 그러니까, 어, 정말 막 뭔가 어떤 전산 오류로 그냥 어떤 값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어떻게 어떤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그런 랜덤인 거죠. 모든 것에 인디펜던트 하겠죠. 이번에 MAR은 이제 어떤 미싱이 되는 인덱스 어떤 그러니까 이게 왜 미싱인지에 대한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미싱된 애들의 값과는 관련이 없는데 다른 어떤 변수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랜덤이 아니겠죠. 더 랜덤이 아닌 거니까 예를 들면 어, 센서링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랜덤, 얘는 어떤 데이터 값에 의존한 미싱 밸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값이 100 이상인 거를 다 쳐냈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랜덤이 아닌 거죠. 근데 얘는 그 값과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어떤 파라미터랑 관련이 있는 그런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밑에 보시면 어, 이 OI라는 어떤 인덱싱 베리어블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관측이 된 거는 1, 아닌 거는 0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싱의 랜덤을 가정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랬죠? 얘는 이게 이걸 관측된 값이랑은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관측 값이랑은 인디펜던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관측 값에 대한 모수랑은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는 얘가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래서 요 놈이 궁금한데 이거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observed 된 애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놓는데 missing value들에 대해서 인티그레이트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저희 아예 한 과목이 열렸잖아요. 그만큼 뭔가 생각보다 공부할 거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안 하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얘, 또 딥샘플링을 쓰면 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노말일 때는 저희가 missing, given, observed, 그러니까 observed가 given일 때 missing의 어떤 분포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바이블 밑에 보시면 이 관측 값을 observed와 missing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missing도 모르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가 세타랑 시그마 샘플링 하듯이 missing도 똑같이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단계가 원래는 두 개였는데 이 애니피케이션 과정에서는 빅샘플링 사용하면 missing까지 해서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개를 주어주고 그러면 얘가 기분이면 얘는 아까 구했죠. 멀티베리에 넣어. 그걸 똑같이 해서 구해요. 얘를 다시 넣어요. 그럼 여기는 인버스 디자르트죠. 그래서 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아까 바이베리에 탈 때 봤던 그 모델을 그냥 쓰면 되죠. 사실 아까는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얘네들이 벡터여도 바이베리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싱된 애들을 하나의 벡터로 여기 놓고 미싱 아니죠. observed 애를 놓고 미싱 애를 여기 놓고 그러면 똑같이 바이베리에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샘플링을 사용해서 NA도 인스피레이션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빅샘플링이 되는 모습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원래 콜앱에서도 GIF 파일이 딱 나올 수 있는데 제 거가 뭐가 이상한지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도 바로 안 보여서 그냥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GIF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됐겠죠? 저장이 이제 안 됐어요. 왜 안 됐지? 잠시만요. 이제 오빠 내 화면으로 보여줄까?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것만 딱 보여주고 넘길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시면 딱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가 화면 공유해? 네, 네. 오빠 다른 뭐 NA 임피테이션 관련 발표도 다 끝난 거야? 네, 맞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이 딥샘플링을 사용해서 NA 인피테이션 하는 예시를 또 엄청 빛깔나게 준비해 주셨는데 엥, 그것까지 한번 그렇진 않고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첨언을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그 움자를 보는 걸로 할게요. 아까 여기 요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규민 오빠가 설명을 했는데 알고리즘은 말했다시피 요런 형태를 따라서 저희가 뮤랑 시그마를 샘플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좀 아까 그렸던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징을 하면 여기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시그마 기분 뮤의 분포에서 뮤를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뮤를 아니까 뮤 기분 시그마라는 분포에서 시그마 2를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시그마 기분 뮤라는 분포에서 새로운 뮤를 샘플링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게 되면 우린 지금 바이베리엇 케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뮤는 이제 1/2 어레이겠죠. 그럼 이 뮤1, 뮤2가 저희가 S번 샘플을 하겠다고 했으면 요런 게 S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찍으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유진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샘플링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애들을 샘플링을 했으면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원래 근사하고자 했던 이런 포스테리어 분포로부터 얘네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깁스 샘플링의 요지였던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첨언하고 싶었던 부분은 깁스 샘플링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요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근데 여기서 저희는 베이지안 통계에서 요 뮤랑 시그마의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요 경우에는 저희의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었던 거지 사실 저희가 샘플링하고 싶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꼭 포스테리어여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나중에 뒤에 케이스를 볼 텐데 그리고 깁스 샘플링 움자를 지금 볼까요? 노트북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는데 아직 아무것도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돼요. 요 초록색이 정답인 분포인 거고 원래는 정답인 분포를 모르겠죠. 그리고 요 별표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지금 줌이라 좀 느린데 이게 샘플링하는 과정이 지금 한 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축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샘플링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하게 되면 분포가 요렇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쪽에
요렇게 하나가 있으면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덴시티가 집중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점이 스캐터 플롯이 찍히는 걸 보면은 다 이렇게 가운데에 매스가 집중이 돼서 요쪽 가운데에 점이 많이 찍히고 이제 요 대략적인 타원으로 분포를 나타내면 점점점 이렇게 정답인 초록색 타원형에 파란색 타원형이 가까워져 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게 깁스 샘플러의 특징인 거고 아까 숙제가 뭐 빈칸을 뚫어놓은 거를 채워서 요런 움짤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마 규민 오빠가 낸 숙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가 그 깁스 샘플링 메소드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꼭 포스테리어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케이스들이 있냐면 그거를 말하기 전에 요런데 깁스 샘플링이 사용이 됩니다. 요 LDA라고 자연어 처리에서 아마 토핑 모델링 할 때 나오는 방법인데 요런 방법에도 깁스 샘플링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디노이징을 할 때도 깁스 샘플링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예시로 보겠지만 그 결측치를 채우는데도 깁스 샘플러를 써서 결측치를 채울 수가 있어요. 뭐 위에 두 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꼭 파라미터에 대한 거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을 했었는데, 일단 요 케이스 1은 그 FCB 책에 있는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션에서 주구장창 설명했던 것도 우리가 뮤랑 시그마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의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근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복원하고 싶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조인트 분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의 코드를 볼 때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식으로 다 그 인버스 위스하르트 분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우리가 뮤랑 시그마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요런 분포에서 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y1과 y2도 저희가 샘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요 뮤를 요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요런 뮤1, 뮤2 벡터를 저희가 뭐 1000개든 10,000개든 얻게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찍으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파라미터를 뽑고 업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y1이랑 y2까지 뽑고 싶다 하면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뽑아서 스캐터 플롯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요 경우에서 비록 두 개의 축이 뮤1이랑 뮤2잖아요. 근데 저희가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도 다 고려를 해서 샘플링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캐터 플롯이 찍히는 모양을 보면은 그냥 막 찍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살아있는 형태로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근사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복원하고 싶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관측치에 대한 분포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뮤1이랑 시그마를 샘플링하고 싶었다면 이 경우에서는 x1이랑 x2를 샘플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샘플링 알고리즘의 아마 주된 목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 디멘셔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직접 샘플을 뽑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클로즈드 폼이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그래서 요런 x1이랑 x2를 뽑았던 게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움짤, 그거는 이제 x1이랑 x2를 드로우해서 축이 x1이랑 x2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깁스 샘플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꼽자면 저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았잖아요. 그거는 되게 다차원이었던 분포에 대한 샘플을 뽑을 때 그거를 높은 차원에서 바로 뽑겠다는 게 아니고 한 차원씩으로 따로따로 쪼개서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궤적이 움직일 때도 한 차원에서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움직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나 뭐 첨언할 거는 요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예시도 있거든요. 얘가 오리지널 스캐터 플롯이고 샘플링 패스가 여기서 시작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혔겠죠? 그래서 샘플링된 값은 이렇게 나와요. 대충 잘 근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NA 임퓨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예시를 볼 텐데, 아까 뭐 이렇게 결측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missing at random이란 케이스에서 깁스 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잘 몰라갖고 레퍼런스는 요 링크에서 저는 참고를 했고 이게 사실 규민 오빠가 설명을 했듯이 수식적으로 결측치를 굉장히 이렇게 난이도 높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7.5절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고 요 링크는 경은 오빠가 겨울에 설명을 했던 건데 여기서도 약간 수식적인 부분 측면에서 결측치를 설명을 하니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를 하시고 저는 예시랑 실제 데이터셋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깁스 샘플러를 사용을 해서 결측치를 채우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그 가정이 이제 missing at random이라는 거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결측치를 저희가 무시할 수 있다. ignorable missing이라는 assumption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연구 설계자나 조사자가 값이 100 이상인 값이 나오면 그건 그냥 결축치로 두겠다 해서 뭐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missing at random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결측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결측이냐 아니냐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컨디션된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그냥 실수로 빼먹었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하러 찾아갔는데 뭐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어서 결측치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무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의 결측치가 이런 랜덤한 결측치라고 생각을 하고 임퓨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할 데이터셋은 요 피마 인디언이라는 이런 그런 인종의 다이아비리 데이터셋이거든요. 뭐 나름 유명한 것 같아서 캐글이나 뭐 대학 코스웍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깃허브에 코드랑 데이터셋을 올려놨고 이것도 숙제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에서 결측치가 있는지를 보면은 결측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저희는 결측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뜯어보면 약간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보면은 0이라는 값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보면은 뭔가 0이 결측치인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0 값이 결측치인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pregnancy라는 변수를 보면 뭐 남자의 경우라던가 나이가 어린 여성을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임신 횟수가 0번인 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데이터든지 저희가 도메인 놀리지나 EDA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적절히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pregnancy는 이제 valid한 0 값인 거고 invalid한 0 value는 글루코스, blood pressure, skin thickness, 그다음에 인슐린, 그리고 BMI 이렇게 해서 나오는 0들은 이제 결측치인 0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이런 0들은 NA 값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바꾸고 널 값이냐 아니냐 개수를 세서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애들은 결측치가 각각 이렇게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측치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결측치를 채우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훈 오빠가 언젠가 뭐 잡담방에 올렸던 것 같은데 R에서는 대표적인 패키지로 마이스 패키지가 있고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걸로는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매뉴얼하게 손으로 다 손코딩으로 임퓨테이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각 별로 각 피처별로 결측치가 얼마나 있냐를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코드처럼 나오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프레그넌시랑 나머지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결측치가 없는데 요런 애들에 대해서는 결측치가 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떼서 임퓨테이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굳이 깁스 샘플러를 통해서 결측치를 채우냐? 근데 여기 결측치가 있는 애들끼리 그 코릴레이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네가 완전 독립인 게 아니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멀티베리에이트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 배웠듯이 깁스 샘플러를 통해서 이런 다변수 케이스를 쉽게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깁스 샘플러를 사용을 해서 결측치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베이즈랑은 관련이 없고 저희가 뭐 회귀 분석이라던가 다른 뭐 공모전 같은 거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보면 인슐린은 얘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 다중 공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얘는 딱 봐도 이게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슐린은 제외하고 글루코스, 블러드 프레셔, 스킨 틱니스, BMI에 대해서 네 개 베리어블이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떼서 이제 임퓨테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임퓨테이션을 하려면 저희가 배웠던 케이스는 멀티베리엣 노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멀티베리엣 노멀인지 진짜 한번 볼게요. 지금은 러 데이터에는 결집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구장창 에러가 뜨는데 저희가 이따가 임퓨테이션을 잘 하면 에러가 아마 안 나겠죠? 그래서 얘네의 분포를 보니까 그림이 너무 커서 다 안 담기네. 근데 아무튼 보면 이 네 개의 변수 다 뭐 대충 종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노멀이라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멀티베리엣 노멀을 써도 된다는 합리화를 이런 플롯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교시 때 관석 오빠가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뭐 넘파이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 저희가 1주차에서 3주차 동안에 그 스태츠 패키지를 통해서 뭐 PDF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러는 거를 몇 번 연습을 해봤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데이터 수, 피처 수고요. 그다음에 깁스 샘플링을 100번 돌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함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역행렬 구하는 거랑 트랜스포즈 시키는 거는 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구해서 여기 밑에 이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다가 플러그인을 시킬 거예요. 일단은 지금 구해놓기만 하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복습을 하고 뜯어보시면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아마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분산 행렬을 초기화하는 부분인데 책의 코드가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렇게 초기화했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프라이어랑 원래 이제 나름의 믿음에 따라서 주기 나름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전 받아들였고요. 아마 이제 실제 데이터셋에 디스퍼션 같은 걸 고려하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초기 값을 준 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뇌피셜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플롯을 그릴 때도 봤지만 널 값이 살아있으면 에러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일단 나이브하게 그냥 컬럼 민으로 임퓨테이션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판다스에 있는
fillNA라는 함수를 써서 임퓨테이션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5가 아까 규민 오빠가 잠깐 말했던 결측치냐 아니냐 0, 1 값으로 나오는 그런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이브하게 그냥 민 임퓨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민 임퓨테이션을 했을 때 장점이랑 단점이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눈여겨볼 거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일괄적으로 평균 값으로 채워버리면 얘네는 지금 다 코릴레이션이 있는 분포에서 나온 애들인데 그런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를 무시하고 저희가 그냥 하나로 싹 다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게 딱 이 페어 플롯을 다시 그려보면은 보여요. 이거는 나이브하게 임퓨테이션을 한 건데 딱 보면은 얘가 이상하죠. 얘가 지금 스킨 thickness라는 변수인데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얘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임퓨테이션을 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브하게 임퓨테이션을 하지 않고 이런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를 살리면서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을 구현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구현한 것도 아니고 그 FCB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하는 방식이 깁스 샘플러인 거죠. 여기 이런 게 지금 다 그 아까 처음에 2교시 시작할 때 말했던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인 거죠. 그 저희가 파라미터 2개를 알고 싶은데 하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하나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컨디셔널 분포를 알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뭐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를 만들어주고 뭐 요런 내용을 그냥 넘파이 파이썬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상한데 보고 있었네. 네, 어쩐지. 네, 깁스 샘플러로 하려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포스테리어들에 필요한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스태츠 함수에다가 넣고 샘플을 한 개씩 쭉쭉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숙제는 뭐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을 약간 요런 값들을 실제로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코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마 마지막 숙제일 거예요. 사실 여기는 지금 다 답이 있으니까 뭐 영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깁스 샘플러를 사용해서 결측치를 채우고 나면 원래 있던 로 데이터는 요거예요. 그걸 보면은 널 값이 몇 개 있죠. 근데 이거를 깁스 샘플러로 결측치를 채우면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채워진 게 아니고 다 다르게 채워졌어요.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스킨 틱니스가 여기에 지금 결측치였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분포도 알고 그 파라미터의 분포도 알고 나머지 데이터들도 관측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컨디셔널로 줘서 조인트한 분포를 고려해서 샘플을 뽑아줘 해갖고 결측치를 채우면 이렇게 나름 리즈너블한 값으로 결측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 채워졌는지 볼게요. 아까 나이브하게 그냥 평균으로만 채웠을 때는 그 뭐 하나가 분포가 좀 이상했죠.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도 좀 깨지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빈 거 없이 잘 채워졌고 코베리언스의 스트럭처나 각 피처의 원래 분포도 원 데이터의 분포를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깁스 샘플러를 이용해서 결측치를 채우는 예시를 지금까지 간단히 봤고 물론 당연히 이런 수고스러움을 거칠 필요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더 좋은 임퓨터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만 하자면 제가 나이브하게 채울 때 썼듯이 판다스의 이런 fillNA를 이용해서 채울 수 있고 만약에 데이터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면
뭐 이제 바로 직전 값으로 채운다든지 직후의 값으로 채우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scikit-learn에서도 임퓨테이션 메소드를 제공을 해줘요. 여기서 나오는 심플 임퓨터가 그냥 나이브하게 하나의 값으로 쭈루룩 채우는 방법이고, 요 깁스 샘플러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든 게 마이스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멀티베리엇 임퓨테이션 바이 체인드 이퀘이션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잠깐 찾아본 바로는 원래 요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베이지안 임퓨테이션이랑 깁스 샘플러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가 맞기는 맞대요. 근데 실제로 구현이 될 때는 이렇게 주어진 값들, 뭐 예를 들어서 스킨 밸류가 미싱이었고 나머지가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들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활용을 해서 스킨 데이터 값을 채운다던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깁스 샘플러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를 사이클론에서 쓰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물론 어떨 때는 그냥 드랍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3번은 여기에 제가 그 깁스 샘플 NA 임퓨테이션 언더바 홈워크라는 거에 보면은 제가 막 이런 데다가 투두 이렇게 해놨어요. 요 투두를 이런 값들로 이렇게 여기 위에랑 오늘 세션 내용 참고하셔서 채워보시면 실제로 얘가 잘 결측치를 채워주는구나 하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첨언 및 예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화면 공유 잠깐만 할게요. 내가 그거 어디 갔냐? 스크린 수현이가 뒤에 있는 코드까지 다 했어 언제? 그치? 그거 찾느라 시간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수현아 어떻게 됐어? 코드는 그냥 FCB랑 오빠의 그 강의에도 다 있던 코드예요. 그냥 그거 R이었던 거를 그냥 파이썬이랑 넘파이로 좀 바꿔갖고. 그게 힘든 건데 그치? 잘했어. 자 그거 여러분 지금 여기 임종훈 교수님이 다음 학기에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열으면은 그 임종훈 교수님께서 뭘 가르칠지는 그때그때 다 다른 것 같은데 임종훈 교수님의 수업 열으면 무조건 들으세요. 임종훈 교수님 수업은 무조건 들으세요. 많이 배웁니다. 교수님이 많이 알려주시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자 미싱 데이터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미싱 앤 랜덤, 뭐 미싱 앤 커플 랜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희영이가 말한 거 맞아요. 그 결특치가 발생한 게 결특치가 발생하고 말고가 그 결특치 데이터 자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싱이 랜덤이겠구나. 이게 들어오길 미싱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수업 들으면은 배우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악주연이가 왜 결특치 임플리케이션을 하고 깁샘플링 돌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깁샘플을 했을 때 결특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뮤하고 시그마만 나오는데, 그 결측치가 있는 거는 사실 뭐냐면은 그 결측치를 얘가 관장하는 하나의 그런 리스폰스 인디케이터라는 잠재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결측치들을 채워 넣어야 할 데이터에서 채워 넣어야 할 파라미터는 아닌데 약간 좀 이상한 새끼들, 뭐 뉴센스한 새끼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스텝이 먼저 미싱 데이터를 뭐 NA 결측치를 아무거나 그냥 0 넣어도 돼. 그냥 0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했잖아. 뮤 뽑고 시그마 뽑고 스텝 3만 추가되는 거야. 주어진 미싱 데이터 말고 이제 관측한 거랑 뮤하고 시그마를 기분해가지고 미싱 데이터의 컨디션을 분포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베리어 노멀을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멀티베리어 노멀이 제일 만만하거든. 조건부 분포를 아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멀티베리어 노멀을 가정하는 거고 그런 파라미터 폼을 가정하고 하는 게 이제 깁샘플러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방식이고 그거를 가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결측치의 관측치에 대한 조건부 분포가 파라미터가 필요는 없고 논 파라미터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 해주는 게 마이스의 그런 선택지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너무 멋지신 발표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현님이 언제 저렇게 또 코드를 다 준비하셨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어쨌든 너무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이제 경훈 형이 1교시 끝나고 나서 퀘스트를 냈었죠. 그 퀘스트 시각화 퀘스트를 완수하신 우리 경덕 하케어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개하겠습니다. 9시 다 와가니까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네, 깃허브에도 올렸는데 저번에 이제 그 저희 지난 시간에 노멀 분포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때 이제 언노운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의 프라이어를 조절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PX 분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그 퀘스트를 내주셨습니다. PX 분포를 PX 콤마 시그마를 마지널라이징 아웃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식 보면 그 데이터랑 그리고 이거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베리언스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얘가 결국에 저희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라이클리후드는 노멀을 따르고 저희 프라이어는 지금 인버스 감마를 따릅니다. 이때 인버스 감마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그 얘 분포가 바뀌고 걔네를 베리언스에 대해서 이제 인테그랄을 하면 P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나오는데 이제 이 데이터의 분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라는 거였어요. T 분포든 코시 분포든. 저 실제로 생각을 하면 그 베리언스를 샘플 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가 분포가 저희 T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베리언스가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시 분포, T 분포, 노멀 분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코시 분포가 제일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일부씩 다 건너뛰고 그 빵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저는 민을 제로라고 설정을 했고요. 데이터랑 시그마 그 베리언스가 결국 x축 y축이고 z 그 y 그 세로가 이제 z축이 덴서티라고 했을 때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 베이커리를 그 경훈님 베이커리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의 가운데가 지금 제로이기 때문에 민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각의 노멀을 따릅니다. 각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노멀을 따르는 건데 시그마가 작으면 이렇게 분산이 작은 거니까 몰려 있는 거고 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파랗게 넓게 펼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파 베타가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저희 그 베리언스 인버스 감마의 파라미터로 조절하는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알파를 9를 주고 베타를 1을 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엄청 한쪽에 덴서티가 몰려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확 몰려 있죠. 앞부분에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덴서티 디스트리뷰션이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PX의 분포, 즉 시그마에 대해 마지널라이징 아웃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 보이는 3차원 플러스를 이렇게 2차원으로 줄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시그마 부분을 다 시그마에 대해서 마지노 그 인테그랄을 씌우면 이렇게 x축이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y가 덴서티가 되는데요. 맞는데 이거 축이 잘못됐나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9랑 1로 주면 X 분포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샘플링을 50개만 했기 때문에 그 총 2,500개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부드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짜는 데에서 약간 비효율적으로 짰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5로 맞춘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저희 프라이어 인버스 감마의 파라미터를 그 5,5로 맞춘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좀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퍼지는 분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베타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베타가 커지게 되면 그 인버스 감마에서 PDF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제로 데이터가 퍼지게 주는 거고 3차원에서 빵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점점 뭔가 정규 노멀에 대해 근접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훈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시그마의 프라이어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결국 PX의 분포가 바뀐다는 사실 정말 재밌죠? T랑 코시 분포에 대해 많이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코드는 기세에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경도가 고생했다. 자, 여러분, 경도가 다시 화면 좀 보여줘. 네. 어.
그 3차원 플롯. 그래, 저것만 보면 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익준아, 네, 이걸 보고 이해가 돼? 어떤 그림인지? 네, 그림으로 보니까 더 좋네요. 자, 여기서 시그마를 딱 하나만, 시그마를 특정한 값만 자르고 데이터에 대해서 보면은 그게 뭐야, PDF지. 근데 데이터를 주고 시그마 축에서 보면 그게 뭐가 돼?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것이, 그치? 익준아, 이제 PDF하고 라이클리후드의 차이를 너무 뭐 알고 있었지만 비주얼로 딱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 이걸 유도한 거야. 내가 잘했어. 또 한 명만 더 물어봐야지. 성주야, 성주야, 우리 성주. 성주. 트리플 C 서성수. 뭔가요? 성주. 네네. 성주야, 이 그림 보고 이해가 돼? 그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그치? 깜짝이라는 게 뭔지 감이 올 것 같아요. PDF하고 라이클리후드의 차이, 이제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 이거 보고? 말은 못하겠고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막, 그럼 돼. 집 가서 또 한 명만 더 보면 돼. 딱, 한 명한테만 더 물어볼게. 한 명한테만. 자, 누구 물어볼까? 자, 그래. 우리, 웅준이. 네. 그림 이해가 되니? 네네,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너한테 PDF와 라이클리드 차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겠지. 네네네. 그치. 좋아. 좋습니다. 아, 경덕이 너무 잘했어. 경덕아, 너 어떤 치킨 좋아하니? 또 사주시면 제가 봤죠. 제가 그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자, 여러분 되게 고생했고요. 그럼 저기서 시그마로 잘라서 적분하면 1이 되나요? 어떻게 될까? 시그마로 자른다는 게 현도야, 마이크 켜고 얘기해봐. 네네. 시그마로 잘라서 적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시그마 뭐 대충 뭐 1.4 같은 걸로 하나 골라갖고 그거를 이제 칼로 딱 본뜨면 이제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이런 뭐 확률 값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함수 같은 게 생길 텐데 그거를 적분하면 PDF니까 1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정확히 예리해. 역시 현도 역시 예리해. 역시 현도. 좋아. 1이 될까 안 될까? 야, 이거를 사실 지금 이거는 X하고 시그마하고 조인트 분포지. 그냥 그 모수 데이터 다 집어치우고 X, Y 조인트 분포에서 한쪽 단면만 잘라 이렇게. 그 단면의 영역이 1일까? 아니야. 그치? 그 단면의 영역이 뭐냐면은 X하고 Y가 있을 때 Y 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단면의 영역 이렇게 딱 잘라.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X를 적분을 해.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거는 PY가 나오는 거야. Y의 마지노 덴시티의 한 점이 나오는 거야. 이제 알겠지? 정도야. 이제 딱 머릿속에 빡 오지, 그치? 득도의 순간이. 너는 그러면은 지금 바로 대학원 와도 돼. 아이고, 장난입니다. 결론이 이상하게. 하여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경덕이.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방금 상황이 이렇게 데이터 콤마 베리언스인 상황에서 베리언스가 상수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인테그랄 한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 적분하면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인테그랄을,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인테그랄, 지금 너가 그린 커브가 뭐냐면은, X하고 시그마지고 전부 다 해서 인테그랄 했을 때 볼륨 1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런데 이게 지금 시그마하고 X의 조인트 분포잖아. 그러면은, 시그마 제곱
하나 주어졌을 때, 그러면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X에 대한 이제 PDF가 나오잖아. 근데 PDF 적분하면 1이긴 한데,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X, Y 조인트 분포인데, 그러니까 X하고 시그마 쪽이 조인트 분포인데, 그 중에서 X가 그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이 되면은 PDF는 1이야. 근데 지금은 아직 콤마야, 아직은. 뭔 말인지 알겠어? X하고 시그마에서 기본 시그마 해가지고 그거를 다 나눠주면은 적분하면 1인데 지금은 그냥 콤마야. 그러면 콤마를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모에다가 그 시그마 주어진 P 시그마를 나눠줘야겠지. 알겠니? 가비 좋아. 아우 좋아. 병덕이 현도 너무 좋아. 너무 요거를 잘 알아야지 이게 소통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페이지도 잘하고 하여튼 이렇게 학습할 때 응원하는 게 좋죠. 학습원들 이제 1분 남았어요. 여러분 계속 기다려서 미안한데 제가 퀘스트를 하나 더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근데 이거는 방학 때 선홍대수 세션을 듣지 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건데 얘기만 해줄게요. 이변수 이제 노멀 덴시티를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코베런스가 있는 걸로 주면은 x, y 축에서 요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변수 노멀 PDF를 우리가 변수 변환하게 되면은 독립인 노멀이 곱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요렇게 그려진 이제 PDF를 요렇게 그려진 노멀 PDF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축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그 코릴레이션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축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PCA에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로 볼 수 있거든. 이게 아이디를 내가 준 거야. 이 아이디를 주고 어디를 참고하냐면은 풀러닝 블로그 어딘가에 있긴 있는데 어딘지 좀 잘 모르겠고 그 패턴 레코그니션 머신러닝 책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5분 내로 발표하는 분께 또 제가 치킨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선대2 스터디에서 제가 예시로 했던 거기 때문에 선대2 스터디에서 그 과제를 하는 멤버로 참여했던 분들은 제외할게요. 그거 말고 신입부원이나 겨울방학 했던데 그냥 선대 스터디 청강했던 분들만 대상으로 그거를 그냥 코드 짤 필요 없이 그냥 수식만 전개해서 5분 내로 한번 얘기해봐. 그거 알게 되면은 PCA나 아니면은 디멘션 리덕션이나 그런 것들이 원리를 잘 알게 돼. 그리고 PDF 결국 핵심은 이거야. 노멀 덴시티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멀 덴시티 콜레이션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축을 이렇게 생긴 거를 축을 어디에 그리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데이터의 변동을 잘 설명하는 핵심은 우리가 아이건 벡터하고 알레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해보면 이렇게 느낌 알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압축하는 인코드랑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 원리거든. 그래서 그걸 잘 수가 있으니까 신입부원이나 청강했던 분들 중에서 한번 5분 내로 한번 해보세요. 대학원생 제외. 청파 안 돼. 안 돼. 대학원생 제외야. 대학원생들은 너무 쉬워. 안 돼. 오케이? 자, 끝. 자, 그럼 오늘도 세션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 그 학생부원들 잠깐 남으시라고 하셔가지고 학생부원들 제외하고 모두 나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무 고생했다 진짜. 그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말하면 별거는 아니고 보니까 이제 대충 절반 정도 지나서 거의 대다수의 학술부원들이 한 번씩 티칭을 해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점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점점 바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바빠지고 있고 그 발표 자료 만들 때 여태까지 제가 첫 주에 비모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모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약간 본인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학회원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게 어떤 형태일까를 고민하셔서 그게 비모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그게 파워포인트면은 파워포인트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예를 들면은 그 타이포라라는 앱 써서 그냥 마크다운 에디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MCMC 같은 거는 코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코드를 넣기에도 뭐 빙어보다 마크다운이나 뭐 캡처 떠서 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제 나 비머 한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머를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비머로 했으니까 아마 제가 다음에 발제할 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다들 너무 비머로 잘 만들어 주시는데 다 이렇게 뒤에서 너무 오래 걸리고 약간 서툴다 약간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꼭 비머로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발제에도 신경 써주시는 박술본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